유효하여도 돼요.
네, 해보죠. 답 이상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 뭐가 맞는지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1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전기력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1번 문제는 전기력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전기력 구하는 식은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면 돼 라고 했던 거, 요거 이용해 볼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니까 R제곱분의 쿨롬 상수에다가 전하가 양쪽에 라지 Q니까 라지 Q의 제곱 요만큼의 전기력을 가지고 있겠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반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R제곱분의 라고 하면 4분의 R제곱분의 쿨롬 상수의 Q제곱이니까 얘 전기력의 세기는 R제곱분의 4KQ제곱이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배고 전하량이 2배 커졌어요 라고 하니까 다라고 하는 아이의 전하량의 세기는요 4R제곱분의 쿨롬 상수에다가 각각의 전하를 곱하면 되니까 4Q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날리시면 얘의 세기가 R제곱분의 크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세기가 제일 세고요. 가와 나의 세기는 똑같아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보시면요. 122번에서는요. 나와 다에서 두 대전체 사이의 자결한 전기력의 세기는 각각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요. A, B에 작용하는 세기를 가에서의 전기력의 세기를 F로 놓겠대요. 요 세기를 F라고 놓겠대요.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나에서의 세기는 4F, 가의 세기는 똑같이 F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2번이요. 그림과 같은 양이 대전되어 있는 금속구 3개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 있다. 합력의 방향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A 있어요. 플러스 Q. 여기에 B 있어요. 플러스 Q. 여기에 C 있어요. 마이너스 Q. 이런 느낌.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 다 똑같아요. R. 이런 느낌으로 보자. 자, 그랬을 때 A라는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의 합력은요 라고 하죠. A라는 전하는 B로부터 전기력 받아요. 근데 같은 극이니까 밀리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가 R제곱분의 크 제곱만큼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A가 C로부터도 전기력 받아요. 반대 극이니까 당기는 방향으로 받겠죠. 작용하는 힘의 크기 F 똑같은 크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지체 요 각도 몇 도? 얼마? 120도. 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합력 구하는 방법이요. 서로 어떤 물체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20N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을 때 얘 합력 어떻게 구해요? 더하면 되죠. 그래서 30N이죠.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의 힘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됐어? 근데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력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합력 어떻게 구해요? 이럴 때는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길이 방향이 합력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에서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특별한 아이가 있어. 이걸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해. 특수각은요. 서로 다른 두 힘이 있는 건 맞아요. 비스듬한 방향인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힘의 크기가 F라면 또 하나의 힘의 크기도 F로 둘다 10N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고 쳐. 그리고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20도야 라고 하는 특수각은 조건이 있습니다. F1과 F2의 힘의 크기 같아야 되고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20도라면 굳이 평행사변형 그릴 필요 없이요. 무조건 두 힘의 가운데 방향으로
얘네들과 같은 크기의 합력이 작용해요. 됐습니까? 왜? 이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그게 마른 거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특수각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힘을 보시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F,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F. 근데 이 사이의 각도도 120도 특수각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합력이 F만큼 작용하네요. 되겠어? 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가 R제곱분의 크의 제곱만큼의 힘으로 됐어? 네. 평행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3번 문제가 허리라 그랬으니까 123번 문제 좀 볼게요. 균일한 전기장이 밑줄 쳐 전기장 거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 세기 구한 거죠.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0.2쿨롱으로 대전된 질량이 M인 물체를 놓았더니요. 가속도가 A였습니다. 만약 같은 위치에 0.8쿨롱에 대전된 EM의 물체를 놓으면 가속도는 얼마겠습니까? 별표.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123번 문제입니다. 기억나요? 전기력은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한다면 123번에 해당되는 전기장의 세기요. 여기에는 전기장의 세기는 R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하시죠. 됐죠? 네.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를 이용해서 실제 전기력 구하는 방법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Q력 이렇게 계산하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여기 전기장의 세기를 2라고 하자. 그러면 1쿨롱의 전하가 있다면 이만큼의 전기력을 받아야 되는데 1쿨롱이 아니고요. 거기에 얼마나 그랬냐면 0.2쿨롱을 놓는다 그랬어. 그래서 0.2쿨롱을 놓기 때문에 0.2쿨롱의 전하가 받는 실제 전기력은 0.22예요. 맞아. 정신 차려라.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얘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죠. 이게 가속도죠? 얘 가속도를 A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물리는요. 전기를 배우든 파동을 배우든 결국 다 역학으로 가요. F는 MA, A는 MA. 그거 가져가요. 자, 근데 요번에는요. 얘 전하량을 0.8인 I로 바꿀게. 그러면 실제 전기력은요. 0.82로 바뀌어요. 전기장 세기의 0.8배. 그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될 건데 물체의 질량이 2m이라 그랬으니까 2m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이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의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몇 배겠습니까? 2배겠죠. 되겠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라고요.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 자, 그래서 4번이다. 자, 124번 볼게요. 그림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두 대전체 주위에 전기력선 그렸어요. 자, 화살표 보이죠? 자, 왼쪽이 플러스니까 화살표 나가고요.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화살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P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입자, 플러스 입자를 놔요. 그러면 이 플러스 입자가 여기서 실제로 받는 힘의 방향. 얘가 힘을 이렇게 받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아 여기다 플러스 입자를 놓으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갑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입자를 놨다! 접선 방향으로 힘 받는다니까요. 얘가 이쪽으로 튕겨나가요. 되겠어? 만약에 여기다 플러스 입자를 놨다! 접선 방향으로 힘 받는다니까요. 얘가 일로 튕겨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방향은 2번이라고 하시는 게 맞다. 됐죠? 자, 마지막 125번. 그림은 어떤 물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물체 내에서 원자의 전하가 배열된 모습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선생님이 올림 문제까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정신 차려봐. 자, 실제로요, 여러분들 도체라는 물질은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 많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해 보세요. 여기에 격차가 되게 많아요. 과정은 똑같이 물리 1을 하고 있지만 이과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 문과적인 머리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과적 머리가 잘 아직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개인차가 크잖아요. 중학교 과학을 배워도 그거 가지고 문과적, 이과적 성향을 나누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중학교는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근데 고등학교 내용부터는 사실은 문이과의 경향성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도체야.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 자유전자들이 밀려서 마이너스 자유전자들이 한으로 쏠려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움직여서요.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실제로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게 정전기 유도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저 칠판은 도체야, 부도체야? 부도체죠. 저 칠판도 전기띠게 할 수 있어요. 됐어. 칠판과 같은 부도체가 있다. 정신 좀 차려봐. 얘네들은 자유전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얘네들은 자유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전자가 없다는 얘기야? 아니, 묶여있어. 원자 핵에 전자가 묶여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얘가 못 튀어나가요. 이런 구조야. 자유전자가 없어서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구조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 때문에 얘가 밀리죠. 얘 때문에 얘가 밀리죠. 밀려야 되는데 얘네들처럼 전자가 저기까지 도망갈 수는 없으니 전자가 여기서 돌아요. 최대한 돌아서 마이너스와 최대한 먼 방향으로 회전해 이쪽에 가 있어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요.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회전을 하면 얘하고 얘가 상세, 얘하고 얘가 상세, 얘하고 얘가 상세가 돼서요. 사실은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전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대전되는 거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상관없이 똑같지만 전기를 띠는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정전기 유도라고 안 하고 유전분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전분극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들은요. 정전기 유도라는 것과 유전분극을 찢어서 설명합니다. 모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금속이니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구나.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됐죠? 정전기 유도를 나타낸 게 머리카락의 문질은 고무풍선은 마찰전기죠. 화장지의 문질은 미슈쳐요. 문질은 마찰전기란 말이죠. 정전기 유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에 마찰한 미슈쳐요. 마찰전기란 얘기예요. 물줄기가 스위터에 문질은 고무풍선에 의해서 휘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요. 고무풍선을 문질렀기 때문에 고무풍선을 보면 뭐예요? 마찰전기예요. 그래서 고무풍선을 보면 마찰전기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휘었다, 아니 머리카락이 아니고 물줄기가 휘었다라고 하는데 물은 원래부터 전기 띠고 있는 거 아세요? 자, 화원에서 배우면 분자는 다 중성인데 자, 분자라는 건 다 중성인데요. 그 분자 전체는 중성이지만 원자 단위로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원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어떤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약하게 띠고 있어요. 이 상태로 분자가 만들어지는 아이를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방울은 사실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의 약한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극성 분자입니다. 이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올 때요. 거기서 나온 물방울은 사실은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 띄었다라는 걸 못 느끼지만 사실은 원자 단위로는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띄고 있어요. 근데 네가 이렇게 전기를 띤 대전체를 물방울 근처에 갖다 대면
그것과 반대극이 끌려와서 물줄기가 이렇게 끌려옵니다. 됐어요. 이거는 정전기 유도가 아니고요. 얘 때문에 얘가 전기를 띠는 게 아니고 원래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됐어? 네, 그래서 얘는 정전기 유도가 아닙니다. 원래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에요. 얘를 전기로 띠고 얘를 전기를 띠게 하는 건 비볍기 때문이니까 마찰 전기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물방울은 극성 분자다. 이거 정전기 유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수에타에 마찰한 볼펜에 알루미늄 박 조각이 달라붙습니다. 자, 5번의 별표 이걸로 올린 문제를 끌고 가 볼게요. 자, 수에타에다가 마찰한 볼펜, 그 볼펜이 전기를 띈 건 마찰 전기가 맞아. 자, 이렇게 볼펜이 전기를 띱니다. 전기를 띤 볼펜이 마이너스 전기를 띤 볼펜을 두 개를 놨다고 쳐.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하나는 금속 조각, 하나는 비금속 조각,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로 되어 있는 조각들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인지 몰라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도체든 부도체든 상관없이 전기를 띤 물체 근처에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대전 일어나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 잡아당기는 전기력이요, 중력보다 세서 얘가 끌려온다고 치자. 가는 종이라서, 얇은 종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습니다. 대체 근데 붙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애는 붙자마자 다시 밀려서 떨어집니다. 어떤 애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A, B. 누가 금속일까요? 누가 도체일까요? 똑같이 마이너스 내조체를 갖다 줬더니 똑같이 떠서 붙어. 근데 붙자마자 떨어지는 A가 있고요. 계속 붙어있는 B가 있어요. 그럼 누가 도체고 누가 부도체일까? 네, 라고 하는, 이렇게 얘네들에 의해서 얘가 전기를 띠는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인데 거기서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정전기 유도고. 근데 문제는 붙었어. 붙자마자 떨어지는 A와 계속 붙어있는 B가 있다. 이 중에서 도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물을 문제입니다. 여기서 A가 도체입니다. B가 부도체입니다. 왜요? 바로 전기를 띠는 과정이 달라서 그래요. 실제로요, 여기에 있는 도체는요,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 중성으로 만나요. 그래서 네, 생각하기 편하라고 거꾸로 할게요. 여기 플러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겠죠.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랬을 때 붙자마자요, 자유전자가 많은 A 쪽에서 전자가 건너와요. 자, 건너오다 보면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얘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밀리는 청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떨어져요. 붙자마자 떨어져요. 근데 부도체는요, 얘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온 것 뿐이죠. 돌아서 이쪽으로 올 뿐이죠. 근데 여기는 전자가 일로 이동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자유전자가 아니라서. 그냥 마이너스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붙었다가 떨어지냐 아니면 계속 붙어 있느냐를 통해서 어떤 물체가 도체고 어떤 물체가 부도체인지를 판별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됐죠? 그래서 5번이 정전기 유도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3번은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기 파트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요,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 쉬운 문제 푸시고요. 선생님하고 69페이지요. 69페이지에 129, 130, 131, 132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빨리 해보세요. 이거 네 문제만 하고 끝내죠.
자, 129번 문제 볼게요. 129번 문제 보시면 정사각형의 중앙 P점에 플러스 Q의 전하를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은 어디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시면 정사각형의 중앙에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 꼭지점이 있다. 거기에 가운데 중앙에 얘 놨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P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A 지점은 마이너스 3Q래요. 그러면 얘를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전이 생길 거예요. 그쵸? 왜? 기존 전화를 플러스 전화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아이가 마이너스 2Q래요. 그러면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또 당기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거예요. 얘하고 주고받는 힘이 얘하고 주고받는 힘에 비해서 3배. 자, 여기는 400F, 여기는 2F 이런 느낌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점에 마이너스 2Q가 있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건데 이 힘이 2F만큼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Q라고 하는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쪽으로 얼마만큼? F만큼 작용하겠죠. 그랬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인데 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상쇄돼서 없어져서 이쪽 방향으로만 4F에 해당되는 힘이 작용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A쪽 방향입니다. 1번.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려봐. 밀고 당기는 거. 자, 그 다음 130번 보시면 정사각형의 중앙 P점에 플러스 Q 전하인 Q인 전하를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Q를 놨는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4F라고 해서 얘와 주고받은 힘의 4배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요. 아가야. 요 길이가 A래.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 빨리. 2분의 루트 2A입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요 거리의 제곱이니까 4분의 2A니까 A 제곱이니까 2분의 1A 제곱분의 됐죠? 크니까 Q 제곱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A 제곱분의 2KQ 제곱만큼의 힘이 바로 F라는 힘인데 얘 합력은 그거의 4배니까 그래서 곱하기 4 하셔서 8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런 모습인 거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1번 그림은 X 위에서 X가 1인 위치에 놓인 점전화 A와 X가 4인 위치에 놓여있는 점전화 B를 나타내 보시고 A와 B에 각각 플러스 4Q와 플러스 1Q의 전화가 놓여있을 때 X축 위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수능 문제예요. 유명한 수능 문제라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플러스 4Q 여기는 플러스 1Q 그럼 꼬매가 간대. 같은 극일 때는 내부의 합력이 0인 곳이 생기니까 여기에 합력이 0인 곳이 생겨. 그랬을 때 0인 곳의 위치는 A와 B의 전하량의 루트값 기억나니? 그래서 2대1 떨어져 있는 곳이죠. 2대1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거기가 3인 위치겠죠. 자, 그 다음에 132번 보시면 그림은 전기장의 세기가 이로 일정한 공간에 한 지점에 전하량이 플러스 Q이고 질량의 M인 점전화가 놓여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요.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인데요.
거기 전하가 플러스 Q의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힘 받는 거 맞아. 됐어? 자, 그리고 이물체의 질량이 M이야. 전기장의 세기는 2야. 자, 그러면 이때 이물체가 받는 진짜 힘은 얼마야? 전하량의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만큼이야. 맞아요.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돼. 그래서 이물체의 가속도는 요만큼이야. 이해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전하는 등가속도 운동합니까? 네. 왜?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을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점전하의 가속도의 크기요. 요만큼. 맞죠? 그 다음에 점전하의 가속도의 방향은 전기장 방향과 같습니까? 네.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힘 받아요. 왜요? 플러스 전하니까.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야. 플러스 전하니까 전기장 방향이 실제로 힘을 받는 방향이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앞부분의 전기 파트는요, 우리가 안 다뤘던 전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어. 자, 선생님은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풀 수는 없어요. 한 5분 정도밖에 없어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2페이지요. 138, 139요. 그래서 요거만 빨리 풀어서 정리하세요.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얘들아 시험 문제 빨리 챙겨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이거면이야. 시험법이 챙겨와. 모자란 프린트는 선생님 다음 주에 와서 챙겨줄 건데 혹시 모자란 거 있었어? 식물 파티요. 식물 파티에 뭐 필요하죠? 광합성 과고. 네. 또요.